안녕하세요. Valor Equity Partners와 SpaceX 이사회 멤버이기도 한 안토니오 그라시아스입니다. 데이비드 페이버도 오늘 대화에 다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오늘 모시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일단 처음부터 계셨던 분으로서 이 순간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로 놀라운 순간입니다. 사라 함께해서 기뻐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팀과 함께 정말 놀랍고 수년간 이 일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의 엄청난 에너지를 직접 보니 감격스럽네요. 이건 큰 이정표라 지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당신이 가진 거의 7%의 지분, 여기서 최소 7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이제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했죠. 현실화가 됐습니다. 자, 머스크가 인류 최초로 조만장자가 되었고요. 자, 머스크 다음으로 그 스페이스 X 투자를 통해서 큰 돈을 번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그라시아스라는 사람인데요. 자, 안토니오 그라시아스. 테슬라 그 스페이스X 지분을 무려 6.7% 가지고 있습니다. 2대 주주인데요. 자, 이분이 번 돈이 대략 한 100조 정도 됩니다. 엄청난 돈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분이 그 스페이스X에 대해서 그 앞으로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테슬라의 합병, 자, 이런 부분도 이제 조금 짚어볼 건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룰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안토니오 그라시우스가 머스크 스페이스X 2대 주주인데요. 테슬라 장기 투자자들 지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 6, 7년 투자해도 아직 그 스페이스X나 상대적으로 삼전 닉스에 비해서 수익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많이들 흔들리고 계신데, 자, 저는 이분 인터뷰를 번역하면서 약간 그 다른 좀 시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그 영상 뒷부분에 입을 푼 영상을 한국어 더빙한 걸 붙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고, 먼저 이분 그 인터뷰를 잠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발로 에쿼티 파트너스 창업자 겸 CEO인데요. 디트로이트에서 출생했습니다. 조지타운대를 나와서 시카고대 로스쿨 했는데 이때 이제 그 일론 머스크와 인연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테슬라 이사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수석 사회이사만 8년을 했는데요. 테슬라의 성장을 도왔고 현재는 스페이스X 이사로 재직 중인데 머스크와는 그 20년 넘은 절친입니다. 머스크도 이분을 정말 고맙다고 그 진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스페이스X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 그 100만 달러 개인 자금을 꿔줘서 기사회생시킨 걸 일화로 유명하죠. 자, 그런데 이분의 그 20년의 투자 타임라인을 좀 살펴보면은 2005년에 테슬라의 첫 기관 투자자가 됩니다. 발로가 테슬라의 초기 기관 투자자 중 한 명으로 이제 합류를 했고 2008년에는 스페이스X에 2,500만 달러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8년 당시 금융위기가 한복판이었죠. 저도 금융권에 있으면서 이때를 온몸으로 겪었는데 이때 머스크의 스페이스X, 뭐 테슬라는 말할 것도 없고 파산 직전까지 갔죠. 그때 이제 개인 자금 100만 달러 단기 대출로 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투자를 이어왔는데 2021년까지 스페이스X 누적 한 5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026년 6월 12일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서 2대 주주로서 그 어마어마한 이제 부를 거머쥐게 됐죠. 그래서 위기에 들어가 호황에 거두기, 이게 이제 전형적인 10배거 30배거의 그 성공 공식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 그라시오스 이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이분의 그 투자금이 펀드 자금인가 개인 돈인가 좀 나눠봐야 되는데, 자, 원금의 대부분은 펀드 자금입니다. 그래서 기관, 기금, 패밀리 오피스, 이 부유한 계급이 개인이 된 돈을 이제 패밀리 오피스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회사 고객 소유라고 본인도 인터뷰에서 명시를 했고, 개인 수익의 핵심은 이제 이 펀드를 운영하면서 성과보수를 받게 되는데요. 펀드 수익의 약 20%를 운용사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분을 그 100% 가지고 있는 이 그라시오스 이분이 이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펀드와 별개로
2008년에 머스크의 대출 100만 달러를 해주면서 회사 부도 위기 때 사적으로 빌려주면서 신뢰관계도 쌓고 또 투자해서 어마어마한 그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붉은색 박스 표시가 이제 그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현재 그 스페이스X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제 2.1조까지 이제 올라갔고 성공적인 상장을 했죠. 그래서 반로 지분은 7.3%까지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개인 순자산 추정으로 하면 50억 달러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본인이 이제 번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장기 투자자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성공 요건 우리가 배울 점은 그 머스크라는 인물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구조적 전환에 베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머스크의 카리스마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거대한 전환과 전기차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이제 베팅을 했는데 왜 이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가는 논리가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볼 게 아니라 테슬라의 FAST의 14.3, 14.4 자 이게 되면서 유럽 쪽에서 승인이 나오고 이제 하반기에 사이버캡 본격 양산까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붉은색 박스 표지 보시면 투자는 남들이 다 망한다고 할 때 테슬라 이게 뭐 되겠어 여태까지도 안 된다. 이럴 때 역발상을 하면서 페이션트 캐피탈이라는 인내 자본을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두가 테크 항공 우주에서 도망친 2008년 위기에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이 오히려 더 쉬우면 쉬웠지 결국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당시에 2008년 저도 기억하는데 다 망한다는 게 팽배했었죠. 그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최고의 투자는 초기에 나쁜 아이디어처럼 보인다. 테슬라를 14년간 보유하면서 큰 성과를 낸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장기 투자 성공 요건은 펀더멘탈과 전문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의 가치와 앞으로 나올 옵티머스 봇의 가치. 자, 이게 미래 트렌드를 주도할 건지에 대한 판단만 여러분이 명확하게 가지고 계시다면은 테슬라 장기 투자 그리고 앞으로 뭐 스페이스X와 합병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이제 이 공통된 CEO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언젠가는 통합이 되면서 갈 텐데 그 전까지 우리가 이 장기 투자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테슬라의 그런 앞으로의 10년을 주도할 그런 미래 파이프라인에 우리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성공의 성패를 가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2008년에도 양산지옥을 겪었었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위기를 겪고 있냐면은 FS의 대량 확산. 자, 이게 이제 정부의 규제 벽에 막혀서 지금 대량 확산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2008년과 비교해 보면 지금도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 우리가 조금 더 견디기가 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서 테슬라가 늦게 출발한 동생 스페이스X보다 지금 시총이 낮아졌죠. 그러면 키 맞추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테슬라가 하방 압력 보다는 물론 이제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상방 압력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라시오스는 머스크라는 창업자와 신뢰가 중요한데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관계를 구축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공유하는 창업자가 일관되게 약속을 지키는지 이거를 장기 관찰하는 태도 그게 손상이 없다면 계속 우리가 테슬라를 들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인터뷰의 핵심은 비범한 순간에 이제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태양계 개척의 동인도 회사 그러니까 옛날에 영국의 어떤 부를 이끌어던 게 이제 동인도 회사 지금의 주식회사의 출범이죠. 이게 마치 지금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지분은 가능한 한 오래 보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테슬라의 스페이스X 직원들이 스페이스X 지분을 오히려 더 사들이는 자 이게 무엇을 말해줄까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정말 이번 인터뷰에서 건진 건 이겁니다.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분은 에너지. 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에너지가 있어야 모든 게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도 돌아다니는 거고 특히 AI 분야에서는 이 전력,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에너지, 어마어마한 토큰을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 스페이스X를 통해서 우주 에너지로 진출하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상에는 님비라든지 또 원자력이라도 내 마당에는 짓지 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컴퓨터. 이 부분이 이제 데이터 센터 한마디로 GPU를 얼마나 이제 그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그 테슬라가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 시설을 엔스로픽과 구글에 대여함으로써 월 사용료를 조 단위로 이제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하고 세 번째는 발사. 여기서 발사 이분이 스타쉽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50개, 100개를 한 번에 하루에도 여러 번 궤도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100만 개의 우주 데이터 센터의 위성이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만 명 엔지니어가 하나의 통합 시스템을 스페이스X라는 건 구축을 했기 때문에 스타쉽이라는 이 거대한 그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세계 최고 슈퍼컴 클러스터는 머스크가 구축을 했고 그게 그 테슬라의 굉장히 성장 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과 시장 책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영상을 핵심 세 줄로 요약을 해보면 위기에 들어가 20년을 버틴 확신의 투자자. 자, 이렇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지금 내 주식만 왜 안 올라? 이게 아니라 2006년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본질적인 가치에 얼마나 집중하고 잘하느냐 이 분야의 비중을 80% 이상 둔다면 지금 테슬라의 이런 그 주가 조정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사람이 아니라 구조적 미래에 베팅했다. 물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지금 테슬라의 전기차 자율주행의 미래 그리고 옵티머스 봇의 더 큰 미래 그리고 스페이스X를 통한 테슬라의 날개를 단다고 생각한다면 구조적 미래는 이미 테슬라 머스크 제국의 쪽으로 이제 자금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가 상승은 뭐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은 10배가 30배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능한 한 오래 들고 있어라. 장기 투자라는 게 고작 뭐 5년 3년 이렇게 해서 장기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분이 지금 20년 이상 스페이스X와 테슬라에 투자해 오면서 그 철학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100조 원의 자산 그 이상의 차익을 지금 남긴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 2대 주주, 스페이스X의 2대 주주 격찬한 안토니우스 그라시우스에 대해서 자세히 오늘은 분석을 해봤고 마침 그 좋은 인터뷰가 있어서 여러분께 주말에 특집으로 번역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보시면서 우리가 그 정말 장기 투자의 대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안토니아 그라시아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인사이트를 얻고 또 활기찬 다음 주를 준비하는 그런 즐거운 주말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지분 대부분은 고객 소유이며 따라서 추후 필요시 행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지분을 가능한 한 오래 보유할 계획입니다. 스페이스X에 대한 당신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20년이 넘게 전에 처음 참여했을 때와 지금은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양계를 식민지화하고 그 너머까지 나아가는 과정에서 영국 동인도 회사를 소유하는 것과 비슷한 어떤 조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달 탐사 임무도 포함됩니다. 달 탐사로 개발된 휴대폰 같은 위대한 기술들을 보면 이 회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왜 이게 제대로 되어야 하는지 말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스타링크부터 우주발사 그리고 어떤 분들이 가장 열광하는 AI 회사까지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 걸까요? 보세요. 저희는 여기 2만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 중 일부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에너지에서 컴퓨터, 발사, 그리고 궤도 컴퓨터까지 전체 스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보십시오. 일론의 말처럼 카트리지 스케일로 높여 문명을 확장하고 다행성 생존과 AI 구축을 가능케 하는 거죠. 진정 미래를 개척하는 중입니다. 투자자들이나 저희가 지난 20년간 사온 것은 이 놀라운 회사의 일원으로서 미래를 만드는 역량입니다. 안토니오, 이제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상장 기업 중 하나의 이사회 멤버가 되었네요. 본인의 책임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머스크 씨와 오래 함께한 만큼 책임이 달라졌다고 보시나요? 저희는 수탁자 겸 주주로서 주주분들도 매우 만족하실 거예요. 이 회사는 장기간 뛰어난 가치를 창출해왔죠. 네, 자본을 잘 관리하는 게 핵심이죠. 상장사 이사로서 늘 실천해왔고요. 테슬라의 투자자로도 참여해 오셨고 일론이 이런 부분에 대해 언급한 적도 있는데요. 앞으로 언젠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합쳐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권한 밖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경영진이 고민할 문제고 차후 검토할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에 대해 많이 나왔으니 오늘 아침 내내 스페이스X가 바라보는 전체 시장 규모 약 28조 5천억 달러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AI를 위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의 전체 시장 규모인 22조 7천억 달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회사가 그 잠재적인 목표나 기회를 어떻게 달성해 나갈지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오늘부터 컴퓨팅 파워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규모 컴퓨팅 클러스터인 슈퍼컴퓨터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 고객들이 이 컴퓨팅 파워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모델이 발전하며 자체 AI 시스템을 개발함에 따라 향후 애플리케이션 계층으로 더욱 통합될 것입니다. 저희는 차세대 AI를 위한 실시간 데이터를 보유한 진실 추구 AI입니다. 모델에는 창조자의 가치관이 담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는 세계 유일의 진실 추구 AI입니다. 그래서 점차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시간 데이터와 진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에너지부터 컴퓨팅, 응용 분야까지의 통합이며 저희 계획은 궁극적으로 궤도 컴퓨팅까지 이어집니다. 안토니오, 이 모든 것의 구성 요소들이 결국 투자 기회로 이어질 텐데 구체적인 이름이 아니라 카테고리로 볼 때 어떤 분야가 가장 흥미로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애플리케이션 계층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건가요? 장기적으로 이걸 실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요. 전부 다 중요합니다. 우선 에너지 활용과 전력부터 시작해 컴퓨팅 활용법, 데이터 센터 구축, 시스템 네트워킹으로 이어지죠. 일관성은 정말 중요하지만 많은 이들이 과소평가합니다. 모든 컴퓨팅이 같지는 않거든요. 저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일관된 슈퍼컴퓨팅 클러스터를 구축했습니다. 이후 오버컴퓨터와 발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전력이 무료고 발사 비용이 낮다면 궤도에서 저비용 고효율 컴퓨팅이 가능해지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습이며 스타쉽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이 팀이 대단했던 점은 스타링크나 스타쉽처럼 지금 보시는 대부분이 10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란 겁니다. 이 팀은 다음 단계를 찾아내 인류의 다양성 종족화와 AI 실현이라는 미션 완수에 필요한 모든 일을 훌륭히 해냅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다음 행보와 이 팀의 새로운 발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구에서 달, 화성 그 너머로 나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장의 규모와 회사가 이룰 성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소중한 그대여 꿈 이루고 싶나요? 경제 독립하고 싶나요? 방법을 몰라 방황한다면 oh no! 우리 가족 경제 독립 선언서 펼쳐봐요. 정답이 여기 다 들어있네. 방황은 이제 그만 정답을 찾아. 우리 가족 경제 독립 파이팅! Let's go! 소중한 그대여 꿈 이루고 싶나요? 경제 독립하고 싶나요? 방법을 몰라 방황한다면 oh no! 우리 가족 경제 독립 선언서 펼쳐봐요. 정답이 여기 다 들어있네. 방황은 이제 그만 정답을 찾아. 우리 가족 경제 독립 파이팅! Let's go!
SpaceX board member as well, Antonio Gracias. David Faber's back with us as well for the conversation. Antonio, we're thrilled to have you today. I mean, I just want to start by asking what this moment means for you as someone who's basically been there since the beginning. It's truly extraordinary, Sarah. Thank you. Grateful to be here with you. Thank you for having me. And yeah, it's just amazing to be here to with the team and see the extraordinary energy of all the people who worked so hard for so many years to make this happen. It's a tremendous milestone, and I'm feeling a lot of gratitude. Well, I guess one question people will be wondering is what you'll do with your, nearly 7% stake, which is set to be worth at least $70 billion here, I think. Well, most of that's owned by the firm's clients. So we'll, in time, exercise future leaders need to. I plan personally on holding my stake as long as I possibly can. What is your vision for SpaceX, and how different is it than when you first got in, more than 20 years ago? I mean, look, this is, think about it as some combination of owning the British East India Company as we colonize both the solar system and then on beyond, and the moon mission. I mean, think of all great technology that got developed from the moon mission, right? Your cell phone is an example. I think it's one of the most consequential companies in human history, and we're going to see how it all plays out. I'm very curious. Yeah, I mean, what has to sort of go right? Because for investors,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businesses here, from Starlink to launch in space, as you said, to the AI company, which some are most enthusiastic about. How do they all work together? Look, we have 20,000 people here. They're some of the best engineers in the world. And what we're building is building the entire stack from energy to compute to launch to orbital compute. So think about this as one integrated system to really move us up the Kardashev scale, as Elon says, so we can expand civilization and survive multiplanetary as well as build artificial intelligence. So it's really building the future. Think about this. What investors are buying today, we've been buying for really 20 years, is the ability to help make the future, is being part of this extraordinary company. Antonio, you're going to be, you are a board member now of one of the largest public companies in the world. I'm just curious as to how you see your responsibility, whether it changes at all, obviously, given your long history with Mr. Musk as well. Look, we're fiduciaries and shareholders, and I think the shareholders will be very pleased. This company's going to create value over a long period of time, exceptionally well. So, yeah, I think about it as being a good steward of capital, as I do for my funds, as I've done for other public company boards I've sat on. As somebody who's also been an investor in Tesla, and I know Elon has given voice to this in some ways, do you believe there's a union that makes sense between SpaceX and Tesla at some point in the future? This is way above my pay grade. I wouldn't want to comment on that. That's really for the management team here to think about and for us to think about in the future. All right. Well, speaking of the future, we've been talking a lot this morning about SpaceX's future in terms of the total addressable market that it sees, some $28.5 trillion. Most of that made up by $22.7 trillion in the total addressable market for enterprise applications for AI. And I'm just curious to get your thoughts about how you see the evolution of the company meeting that potential goal, at least, or opportunity. Look, you're seeing us today begin to sell compute. We build the best, most coherent large clusters of compute in the world, the best supercomputers in the world, and lots of enterprise clients want to buy that compute now. And then over time, as our models develop and we develop our own AI systems, you'll see us integrate forward into the application layer even more than we are today. We have real-time data from XAI, and we're true-seeking AI. And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models are imbued with the values of the creators, and we are the only true-seeking AI in the world. So I believe that over time we'll take more and more share because people want the truth. They want real-time data and the truth. The thing about it is integrating from energy to compute forward to applications. That is our plan. Ultimately, to end up with orbital compute as well. Antonio, when you think about the building blocks of all of this that are going to eventually be investment opportunities, not by name, but by category, can you talk about what areas are most interesting to you? In terms of the application layer or the overall anything value that's chain? that it's going to take to make this happen over the long term? Look, I think all of it. I think you begin with energy, the utilization of energy, using that well, power, and then move into compute, the way we utilize compute, build our data centers, build the entire system networking. Coherence matters a lot. I think people undervalue that. They don't understand that not all compute is the same, and we build the best, most coherent clusters
supercomputing in the world. You then go to orbit compute and launch. Obviously, if you have free power and your launch costs are low enough, you'll have very low costs and very efficient compute in orbit. So that's sort of what we see today. Starship enables all this. But what's been amazing about this team in the last 20 years is most of the stuff you see today, that's Starlink, Starship, these things were not imagined 10 years ago. This team's extraordinary at actually finding the next thing, doing whatever's required to meet the overall mission of making humanity multiplanetary and bring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reality in a truth-seeking way. So I'm excited. I'm super curious to see what happens next and what they will find and what they will build. And all the things are required as we go from Earth to Moon to Mars and beyond. It's sort of hard to even think about how big these markets are and what this company will achieve.